안녕하세요. 하이베타 투자 TV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다들 표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자산시장 전체가 미국 이란 전쟁으로 하락의 하락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른 것 같긴 한데요. 그 전까지 좀 많이 떨어졌죠. 특히 AI나 성장주 위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거 테슬라 투자자니까요. 이런 성장주는 참 거시경제적 위기가 오면 크게 떨어지죠.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런 때야말로 우리 투자자들 커뮤니티에서 가장 등장하는 이 키워드, 이 스페이스 X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스페이스 X 하면 저기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로켓 회사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죠? 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에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 스페이스 X 상장이 그렇게 멀지 않았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영상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스페이스 X가 정확히 어떤 기업이고, 그 다음에 왜 전 세계 금융권이 이 스페이스 X를 주목하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이런 장점도 있고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규모부터 한번 볼게요. 스페이스 X 예상 기업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입니다. 1,800조죠. 민간 비상장 기업 사상 이렇게 큰 회사가 있었을까요? 진짜 역대 최고 수준이죠. 여태까지 왜 IPO를 하지 않았는가 좀 의문스럽기도 한 회사죠.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니까요. 4배가 넘는 겁니다. 자, 기업 공개, 즉 IPO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전 세계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죠. IPO를 하게 되면요. 분명히 좀 떡상이 있을 수도 있겠고 좀 등락이 심할 거 아닙니까? 또 이거 팔아먹기 딱 좋은 회사죠. 그 주식 딱 팔아먹기 딱 좋은 회사죠. 자, 실적도 뒷받침이 돼요. 스페이스X 연간 매출이 150억 달러고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인 에비타는 80억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요. 되게 건전한 수익 구조입니다. 마진율이 좋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매출의 70%가 스타링크라는 위성통신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자, 로켓 쏘는 회사인데 정작 돈은 인터넷 서비스로 버는 거죠. 로켓이라는 게 그 자체로 돈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땅에서 쏘아 올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로켓을 쏘아서 그 무엇이라는 것을 해야 돈이 되겠죠? 실제로 그 스타링크 위성을요, 저궤도에 띄워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X를 움직이는 세 개의 축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스타링크는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고요. 근데 위성통신이라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동통신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동통신은 그 기지국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죠. 하지만 이 지구 지표면의 70%는 바다고요. 나머지 30% 정도에는 기지국이 없어요. 사막, 산지, 선박, 비행기 이런 데는 기지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타링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자 수 보면요. 성장세가 정말 뚜렷합니다. 2021년에는 10만 명 수준밖에 안 됐는데요. 25년 920만 명입니다. 자, 하나증권에서는 이게 예측을 한 게 184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1년마다 2배씩 성장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타링크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고요. 이 자금이 다시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발사 인프라 확장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스타링크가 버는 돈으로 로켓을 더 잘 만들고 로켓이 좋아지면 위성을 더 싸게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스타링크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죠. 로켓이 원래 일회용이었거든요. 한번 쏘고 바다에 떨어지면 못 써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킬로당 그래서 발사 비용이 거의 3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가 이걸 뒤집었습니다. 펠컨 9 1단 추진체를 회수해서 다시 쓰는 방식으로 표준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펠컨 9이 킬로당 발사 비용이 3,100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스타쉽은요. 이걸 킬로당 100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낮추는 겁니까? 30배를 낮추는 거죠. 옛날에 비하자면. 펠컨 9을요. 최대 저궤도 탑재 능력이 20톤인데 스타쉽은 150톤이죠. 위성 여러 개를 한 번에 올리는 군집 발사 효율도 비약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한 번 올랐을 때 비행을 많이 하지 않고도요. 한 번에 쫙 다 뿌리겠죠, 위성을. 정말 돈 되겠죠, 이게. 한 가지 팩트를 더 드리면요. 펠컨 9 모델 B1067-7은요. 지난 2월 달에 플로리다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33번째 재사용 기록입니다. 오래 썼죠? 진짜 많이 쓰죠? 자, 스페이스X는요, 팰컨9 재사용 횟수를 48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다 돼가죠? 자, 이수준님은요, 로켓 발사업이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이래요. 자, 우주가 밤이 없죠? 그런데 태양 동기 궤도를 선택하면요, 거의 24시간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자, 무한정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또 우주는 진공 상태예요. 그래서 지구처럼 냉각 인프라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여기다 지어요. 그래서 AI 연산을 우주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태양광으로 전력이 생산될 수가 있으니까 24시간 내내 AI 연산을 우주에서 수행을 하면요, 전력 소모가 적겠죠. 전력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수행을 한 다음에 지구로 데이터만 쌓아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 번째 축이 제일 흥미로운 게, 이제 머스크가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강조를 해왔거든요. 향후 5년 내에 태양광과 복산 냉각을 이용한 우주 AI 데이터 센터가 실현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가 작년 1월 달에요, 연방통신위원회에 100만 개 규모의 위성을 구축한다는 그런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름이요, 스페이스X 오비탈 데이터 센터 시스템이거든요. 이 말 그대로 그냥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선언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 그대로죠. 자, 근데 2월 달에 일어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스페이스X와 AI 스타트업 XAI가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합병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빨이 맞죠? 두 회사가 합쳐지니까요, AI 발사체, 우주 인터넷, 모바일 기기 직접 통신, 세계 최고 수준의 실시간 정보 플랫폼이 한 회사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통합을 시키는 게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스페이스X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리고 우주 밖에서 가장 야심찬 수직 통합 핵심 엔진을 구축했다. 자, 수직 통합하는 게 그 일론 머스크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분 이거 엄청 좋아하죠. 수직 통합하는 거. 일단 비용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요, 이 합병을요, 머스크가 AI 경쟁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진단했어요. AI에는요, 데이터 센터도 많이 필요하고, 뭐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게 하고, 뭐 전력도 어마무지하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우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AI 경쟁에서 무조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다른 회사들은 AI 구축에 있어서 에너지조차 부족하죠. 이번 합병이요, AI 및 발사체, 우주 인터넷, D2D 통신을 아우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히 수직 계열화된 혁신 기업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사우디의 국영 AI 휴메인이 XAI에 30억 달러를 전격 투자한 것도 주목할 만하죠. 휴메인이요,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건 이제 빈살만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국부 펀드도 여기 투자를 할 만하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거죠. 자, 매출 전망치를 보면요, 23년에는요 75억 달러인데 24년 110억, 25년 150억, 2026년 238억 달러. 뭐 급속도로 성장하죠. 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여러 차례 돌려보면요, 2030년 40년에는요 2030년쯤에 2조 5천억 달러, 2042년에는 12조 8천억 달러, 뭐 엄청난 밸류에이션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타링크 단일 사업에서만 연간 3천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또 근데 중요한 게 또 경쟁업체가 없어요. 팰컨9의 발사 비용이 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요, 팰컨9의 정가 비용을 6,200만 달러에서요 7천만 달러를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뭐 물론 물가도 오르기도 했지만 독점이죠. 독점이니까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한적이다, 그런 거죠. 그럼 마진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근데 저희 채널에서는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만 얘기하면 굉장히 똥꼬끼를 걸어갈 것 같은데, 지금부터 리스크를 한번 짚어볼게요. 자, 1번은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어요. 비상장주라서. 비상장 기업이니까 IPO를 6월 달에 하긴 하는데 초기에 상장하면요 가격이 비현실적이 되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투자 위험도가 올라가죠. 또 거품이 생기기도 하니까 투자하기 좀 위험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상장주에 들어갈 수도 없죠. 지금 뭐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미리 직접 투자가 어려운 것은 리스크로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150억 달러에 달하지만 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어요. 또 IPO 흥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 있고요. 이 올해 IPO 하려는 대어들이 많습니다, 되게. 그래서 흥행에 의문을 가지는 분도 많으세요. 자, 리스크 두 번째. XAI의 재무사항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손실이 130억 달러입니다. 19조 원. 어쨌든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부실하다. 1월 초에요. 지난 1월 초에 약 2,3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추가 조달 라운드를 마감했긴 했어요. 자금 조달했죠. 근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공모금 규모가 500억 달러에 미달할 거라는 것도 우려가 제기가 되죠. 다 우려긴 합니다. 이 합병으로 인해서요. XAI의 재무적 부담이 스페이스X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어차피 합병하면 뭐 이 적자가 다 저기 스페이스X로 쌓이는 거니까요. 자, 리스크 세 번째. 우주 데이터 센터 기술적 장벽. 이게 기술적으로도 아직 검증이 제대로 안 됐어요. 생각 자체는 혁신적이죠. 근데 물리적 장벽은요. 가장 큰 게 열 제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진공 상태라서요. 지상 데이터 센터처럼 공기 순환 냉각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연산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죠. 오직 복사 방식으로만 방출을 해야 하는데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약 350K 이게 섭씨 77도 환경에서요. 100kW의 열을 방출하려면요. 최소 130, 180 제곱센치 규모의 방열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열판 무게만 800kg인데 이걸 어떻게 수송을 해? 우주에서 어쨌든 비용은 무게가 곧 비용입니다. 스페이스X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려면요. 소재와 부품 분야의 파괴적 혁신이 선행돼야 된다. 방열판이 무게가 줄어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이걸 계획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 샘 알트만이 우주 데이터 센터는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꼬집었죠. 근데 뭐 실제 그럴까요? 샘 알트만이랑 일론 마스크는 사이가 안 좋죠. 자, 리스크 네 번째. 스타쉽은 아직 상용화 초기입니다. 일단 스타쉽이 11차 비행을 했죠. 이제 12차 할 건데요. 상용화 초기 단계죠. 킬로당 100달러 미만의 발사 비용을 달성하려면 기술적 허들이 남아있다. 자, 다섯 번째. 한국 투자자의 입장의 추가 고려사항. 한국 우주산업의 맥락도 봐야 해요. 스페이스X하고 비교해서 국내는 좀 초라하죠. 제한적이고요. 정부에 의존하는 수주 시스템이고요. 미국도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 없죠. 거의 없죠. 뭐 있긴 한데 거대 우주 기업이 등장하기는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죠. 한국판 스페이스X 등장은 뭐 과연 신기루일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미래가 밝다는 말과 지금 당장 투자해도 된다. 요거는 말이 다르죠. 자, 정리해보자면요. 이 스페이스X가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 스타링크라는 위성통신 서비스로 현금을 벌고 재사용 로켓으로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인다. 그 다음에 AI와 결합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미래 먹거리로 준비한다. 이걸 수직 계열화해서 하는 혁신 기업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문제가 많아요. 비상장 기업도 있고 XAI의 엄청난 적자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의 기술적 문제 그 다음에 스타쉽의 상용화 일정 이런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상장을 하면요. 가격이 많이 오르긴 하겠지만 등락을 거듭할 거예요. 이런 우주 산업은요. 성공과 실패를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마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걸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스페이스X가 IPO 하는 시점, 스타쉽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시점, 저는 이걸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하이베타 투자 TV에서 계속 업데이트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기술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뉴스에 정말 대서특필될 거거든요. 참 주가가 참 널뛰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 뭐 저가일 때 매집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모아 나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사실 뭐 말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업데이트를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하면서 늘려나가시면요. 투자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